근데 보유세 많이 못 올릴 거예요. 2028년 4월이 총선입니다. 총선.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도 2027년 12월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5개월밖에 안 남았어. 총선까지. 이 계산이라면은 과연 올릴 수 있을까? 보유세를 크게. 저는 많이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상화가 도대체 뭐죠? 참 웃깁니다. 다주택자를 족쳐서 똘똘이가 오르니까 이제 똘똘이를 때려잡자는 토론회를 열고 앉았습니다. 참여, 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다 나왔습니다. 참여도 나오고 연대도 나오고 민생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뭘 말할지 벌써부터 예측이 돼.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왜 12억이야? 이게 무슨 근거야? 현재 중위 가격이 4억 원인데 이거 2배 정도 하면은 8억 정도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가 1주택자 때려잡고 그 다음은 평범한 1주택자도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주택자 부동산 안 잡혔죠. 초고가 1주택자 때려잡았는데 중저가 시장이 폭등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중저가도 타깃이 될 겁니다.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부동산 대책 20번 넘게 나올 텐데 다 때려잡을 거예요 결국에. 왜냐하면 전국이 다 오를 거예요. 부산, 대구도 규제를 때릴 거예요 결국에. 2028년 총선 민주당이 대패할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민주당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데 영원할 수 없다. 부동산으로 지금 굉장히 재미를 보고 있지만 부동산으로 결국에는 발목을 잡힐 거다.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 이걸 다 겪었어요. 빤히 보입니다. 자, 이어서 공시 가격을 69에서 80% 현실화해서 종부세를 올린다는 거죠. 12%만 올라가도 보유세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이 정도만 올려도 한 2배는 올라가요. 2배. 그리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종부세 굉장히 높게 때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는 유예 기간을 두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를 계속적으로 해주는 게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메시지를 딱 남기고 토론회에서도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거죠. 약속을 했는데 아니 약속을 했잖아요. 왜 약속을 왜 이렇게 쉽게 어기는 겁니까? 왜 도대체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이유가 없죠? 마귀에게 이유 따윈 없다. 그냥 때리면 맞아야 돼. 우리는 그러한 운명입니다.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선학 국회 미래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네, 장특공제는 조세 혜택을 위해 이사와 이동을 줄이고 거주를 동결시키는 락인 효과를 유발한다. 장특공제 때문에 사람들이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니까 매물이 안 나온다. 매물이 안 나오니까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초래가 된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지 않다. 장특공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칼질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장특공제 칼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특공제를 단순하게 축소하면 출구 전략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매도 유인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정권 교체 되기를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팔고 세금 많이 내면 갈 데가 없으니까. 안 팔고 버틴다니까. 그래서 양도세 중과 유예 전에 매물 나오는 거 보고 느꼈을 겁니다. 아, 조금만 상승해도 바로 팔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뭔가 설계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5억 차익이면은 80% 해주고 10억 차익이면 60% 해주고 15억 차익이면 40%. 그러니까 계속 버텨가지고 가격이 계속 오르면 그러면 그럴수록 불리하게끔 만들어지는 상황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버티면은 오히려 안 좋다. 양도세 중과 부활하기 전에 팔아야 되는 상황처럼 버티는 것보다 빨리 팔수록 유리한 상황. 그런 식으로 정책을 설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유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보유해서 오르면 세금만 더 낼 텐데 그냥 적당히 팔고 다시 사는 게 낫겠다. 팔고 사자. 거래세를 내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도 걷고 매물도 나오고 일석이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프로TV 진행자입니다. 이분 많이 보셨죠? 항상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 유럽 봐라. 미국 봐라. 보유세가 이렇게 높다. 우리는 너무나 낮다. 실효세율 최소한 1% 이상은 올려야 된다. 매일같이 이야기를 해. 근데 이분이 매부쇼에도 과학이야 그냥. 보유세를 외치고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정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요 사실. 고령자들이 보유세를 버틸만 하니까 안 팔고 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되고 있다. 보유세가 낮기 때문이다.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보유세를 낼 수가 있어요?
핵심지 50억, 60억짜리 들어가는 게 그 사람들이 그만한 돈이 있고 그만한 보유세를 낼 수 있는 체력이 돼?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효율적인 자원 재분배를 하려면은 용적률을 잔뜩 올려주면 돼요. 그냥 1000% 올려주면 돼. 그럼 공급이 많이 생기잖아.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돌아가잖아. 이렇게 해주면 된다니까? 이렇게 못하지. 배가 아프지. 분담금을 거의 안 내잖아. 환급도 받을 수 있잖아. 너무나 배 아파. 이걸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보유세도 똑같습니다. 배가 아파. 저렇게 막대한 시세 차이. 너무나 좋은 집에 샀는데 보유세도 안 내. 시세 차익도 마찬가지고. 장독공제 너무나 배 아파. 80% 너무나 배 아픈 거야. 그냥 싫은 겁니다. 그냥 보유한 사람이 싫은 거야. 어차피 나도 못 가질 거 때려서라도 남도 못 가지게 만들자. 딱 이러한 마인드입니다 진짜. 이거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이분들의 주장은 되게 선의에 포장해서 말을 하는데 잘 들여다보면은 전혀 선의롭지가 않습니다. 정의롭지도 않고. 결과는 지옥 급행열차야. 보유세를 떼면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가잖아. 우리나라가 이미 부동산 세금은 1등 1등. 이미 세금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잠길 게 분명하죠.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5월 9일 이후에 매물을 또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그래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그리고 최근 토론회 내용까지 종합해보면은 앞으로 이러한 그림이 자연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매물 유도를 위해서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하고 폐지. 세입자가 갱신거 쓰면은 잘하면은 양도세 중과까지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장독공제 차익 구간별 축소 통해서 초고가 주택 매물 출애 압박. 보유세도 올려서 버티기보다는 매도가 합리적이라는 신호 제공. 근데 보유세 많이 못 올릴 거예요. 2028년 4월이 총선입니다. 총선.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도 2027년 12월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5개월밖에 안 남았어. 총선까지. 이 계산이라면은 과연 올릴 수 있을까? 보유세를 크게. 저는 많이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확실히 무식하게 징벌적 세금만 때리던 문정부보다는 세금 쓰는 게 좀 더 영리합니다. 근데 임대사업자 매물도 사실 대부분 빌라야. 90%가 빌라야. 아파트 잡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사람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원하는 거지. 빌라는 떨어지든 말든 신경 알바노야.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고가 주택, 다주택자 아무리 보유세 올린다고 해도 1주택자 매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 시장이 풀리는 매물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미 5구 전에 계산에 의해서 다들 팔았을 테고 그래서 5구 이후에는 아무리 보유세 올린다고 해도 그렇게 매물이 나오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변수 가득한 시장은 절대로 통제를 못합니다. 시장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역사적으로도 시장을 통제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부작용만 속출합니다. 다주택자 규제에 아파트 가정 어린이집 문 닫는다. 공부방도 문을 닫는다. 왜냐면 집주인들이 실입주를 해야 되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입자들이 여기 나와야 돼. 퇴거를 해야 돼. 이러한 상황. 자, 아무튼 지금과 같은 흐름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초고가 또 1주택은 좀 주춤하고 있죠. 압구정, 반포 이런 데들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잠실도 주춤하고 있어. 잠실 리센츠 1스가 36억, 37억 이렇게까지 거래가 되고 그랬는데 현재는 33억, 34억 고점 대비 한 3, 4억 정도 조정이 돼서 호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금매가 거래가 되는 거는 막 30억에도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혹 정말 순식간에 팔리고 있다고 해요. 이런 거는 나오자마자. 굉장히 싸게 잘 잡았죠. 띨띨한 1주택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상급지 갈아타기 기회가 열린 거죠. 똘똘한 1주택은 좀 주춤한 상황에서 평범한 1주택 올라가고 있으니까. 대출이 잘 안 나와서 참 갈아타기도 어렵습니다. 이조차 기회는 잠깐이에요. 꼭 이번 기회에 부디 상급지 입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부동산 때려잡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또한 금방 적응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 2017년 파리 대책 나왔을 때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던져라. 지금 보면 너무나 귀여운 규제지. 10년 전의 규제 너무나 귀엽습니다. 그때는 이 규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 그 당시 양도세 중과 그때는 20%였거든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 보유세에 올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양도세 중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다 던져라 이랬습니다. 이때 던진 사람은 망했고 버틴 사람은 정말 큰 부자가 됐죠. 더 오릅니다. 세금을 더 때리면 때릴수록 오를 수밖에 없어요. 세금을 좀 더 낸다 이 생각하고 버티면 됩니다.